자, 영화 데드풀 울버린의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이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관객 수를 보니까 192만 명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풀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드풀이 LLL이 이야기하는 미트라 에어의 메시아가 왜 자신인지 들었었고요. 잠깐이지만 히어로즈 4 하이어에 들어가 와일드펫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데드풀의 상대는 매드캡이었죠. 마지막에는 더 박스를 닫고 블라인드 알에게 자유를 선언하던 도중에 텔레포트가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왜 갑자기 텔레포트가 됐는지, 누가 과연 텔레포트를 시킨 건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텔레포트가 되자마자 데드풀을 향해 주먹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절벽에서 떨어졌고요. 협곡 바닥에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렇게 데드풀이 죽게 되고 그에게 데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한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에이젝스, 즉 프란시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디파트먼트 K 소속으로 호스피스에서 데드풀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바로 그 에이젝스 프란시스였던 것이었죠. 에이젝스는 데드풀과 싸우기 전에 워크샵에서 탈출한 이들을 사냥하고 죽이면서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데드풀은 데스와 그의 친구들의 영혼을 통해 웜 커닝햄과 다른 이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떠올리며 그는 데스와의 키스로 다시 살아나 에이젝스와 싸우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데드풀은 에이젝스의 아지트에서 킬브루 박사가 잡혀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데드풀은 어쩔 수 없이 킬브루 박사를 구해줍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외딴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은 비극적인 추락사고 이후 세상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전직 독일 조종사 일라이니 브루크너가 살고 있던 오두막이었습니다. 에이젝스가 데드풀을 찾아내 전투가 이어지면서 오두막이 파괴되자 일라이니는 데드풀과 킬브루와 함께 숲속을 탈출했습니다. 에이젝스와 계속 이어지는 숨바꼭질에서 끝내 에이젝스가 데드풀 일행을 발견하고 바로 전투가 이어졌고요. 데드풀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킬브루는 에이젝스에게 몸을 던지죠. 킬브루의 희생으로 데드풀은 그에게서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일라이니와 데드풀은 에이젝스를 피해 강으로 뛰어내렸고요. 일라이니는 부상을 입고 동상에 걸려 익사하고 맙니다. 데드풀은 에이젝스와 단둘이 그렇게 마주하게 되죠. 데드풀은 에이젝스를 자신에게 오도록 유인해 미끄러지게 만든 다음 아머를 손상시켜 불꽃이 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에 뛰어들어 에이젝스를 감전시키고 익사시켜서 이번에는 확실히 에이젝스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났고 일라이니는 킬브루의 영혼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고요. 데드풀은 일라이니를 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더 박스를 닫고 워크샵 거부에 대한 맹세를 이행하고 킬브루의 희생을 목격하면서 LLL에서 몬티가 그에게 준 3가지 애연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드풀은 몬티에게 감사를 표하기로 하죠. 그런 의미로 데드풀은 몬티를 납치해 몬테카를로에 데려와서 재밌게 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데드풀에게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몬티의 사기를 도두고 둘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엄격한 오버버스 딕스는 데드풀이 진정한 미트라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그를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딕스는 그들이 함께했던 여행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고 애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몬티의 정신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드풀은 미트라가 되기 위해 조 클로든과 함께 훈련을 계속했고요. 메시아에 출연해서 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티아마트라고 불리는 위협이 메시아의 도착에 개입해 평화의 메시지를 방해할 것이라는 애언이 있었고 그래서 미트라로서 데드풀의 임무는 먼저 티아마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LLL의 히어로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데드풀은 자신이 다른 이들의 대의를 위해 살인을 또 저질러야 하는 암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데드풀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최근 엑스포스의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사이린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케이블이 데드풀이 온 것을 알아차렸고요. 오래된 두 라이벌은 또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싸움을 멈추고 데드풀과 케이블은 결국 운명을 갖는 것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이것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평소보다 좋은 사이로 헤어졌고요. 데드풀은 LLNL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데드풀 15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딕슨이랑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이 미트라 에언에 의해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다 이제 밝혀졌죠. 티아무트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데드풀의 임무인데 아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딕슨과 한판 붙고 티아무트 위협을 이제 막는 데드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풀의 새로운 모험이 또 시작이 되겠죠. 자, 영화 데드풀 울버린의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아마 오늘이 아마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관객 수를 보니까 192만 명이 들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한 일정까지 가졌고 어떤 홍보도 많이 했고 어떤 임팩트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관객 수가 들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직 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조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해외에서 꽤 높은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눈에 띄는 기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9금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10억 8,600만 달러의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 4,70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와. 자, 그만큼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이 미치는 영향력이 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건 이 항상 외치던 마블 지저스, 메시아라고 외쳤던 데드풀의 그 울림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할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드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드풀 영화가 또 개봉을 할 때 데드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아있는 캐릭터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개봉할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캐릭터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쇼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롱폼 영상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그자이아 23번, 24번, 25번 그리고 와리프 아이언맨 데몬 인원 아머 1번 이 코믹스들을 먼저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그자이어 23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